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직전에 올린 그 영상에 이어서 이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 이 변경 시도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관련 기사를 접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빼자 이런 주장을 지금 국회 측 대리인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측 대리인이라는 게 뭡니까?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를 대리한 겁니다. 근데 이 국회는 지금 현재 누구를 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 국회라는 껍데기를 포장지를 이렇게 치워버리면 그 국회라는 건 대체 누굽니까? 바로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 외피를 갖다가 우리가 걷어내면은 사실은 그거 누가 지금 여러분들 독점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지금 그걸 갖다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재명 당 국회 그리고 국회의 헌재에서의 그 국회 대리인 이렇게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갖다가 빼자. 왜 뺍니까? 여러분들 헌재에서 자체 조사를 할 경우에 헌재에서 증거 조사를 하고 헌재에서 증인 신문을 할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 이재명으로서는 온갖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 이재명 언제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나 이재명으로서는 그 기간을 내가 기다려줄 수가 없고 그렇게 했다가 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그런 의중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식으로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이 국회 측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맞춰서 헌재 탄핵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기간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짓들을 계속 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이라고 있습니다. 강일원. 이 강일원이 국회 소추위원단한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측 대리인, 청구인 측 대리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추위원단한테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하라는 식으로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최명성 변호사라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 아마 법률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최명성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대리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대리인단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이 최명성 변호사하고 과거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심판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명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너무 난삽하게 탄핵 소추 의결서를 만들어서 사유가 엉성했는데 강일원 재판관이 첫 변론 기일에 이거 너무 난삽하니까 내가 정리해 주겠다. 받아 적어라 라는 식으로 5개를 불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서라는 게 뭡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했기 때문에 그 의결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저희가 이재명 당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재명 당이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그 껍데기만 보면은 어쨌든 거기가 국회 아닙니까? 국회라는 거 뭡니까? 국민의 대리인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민의를 대신해서 표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회에서 표결로서 지네들이 평소에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다 개개인이 각자가 다 헌법기관이라고 그 헌법기관이 정말 국익과 양심에 따라서 그 표결에 참여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다가 가결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뭐냐면 뇌물입니다. 뇌물. 이 뇌물죄였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때 당시에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게 빠졌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문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말 박근혜 탄핵 소추 의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그리고 또 그 탄핵 소추 의결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여론을 들끓게 했던 뇌물죄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이름도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K스포츠 재단 그리고 미르 재단 이 최순실을 통해서 또는 뭐 고영태인가 뭔가 그런 애들을 통해서 만든 그게 결국에는 박근혜의 뭐 개인 사금고
박근혜 개인 재단 그런 거고, 이 기업들로부터 거기에 돈을 받아서 360억인가 그걸 받아서 거기다 놔뒀는데, 이거 박근혜 뇌물 받은 거다.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뇌물을 챙겼다. 그게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우리 국민들이 열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나 사람이 말이야. 듣도 보도 못한 최순실, 최서원이라는 자를 앞세워가지고 또 최서원이 이렇게 저렇게 내세운, 그러니까 징검다리식으로 또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최서원이 이렇게 저렇게 내세운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재단에다 앉혀놓고 그 재단으로부터 하여금 저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사실상 뇌물을 받아 챙긴 거 아니냐.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게 빠졌고, 현재 탄핵 심판 결정문에도 이게 없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것도 첫머리에 등장하는 겁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 1항에 해당한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의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1호 형법 제129조 1항 또는 130조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다라고 첫머리에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게 날라갔습니다. 왜 날라갔겠습니까? 제가 최명석 변호사하고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당시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에서는 강인원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석 대리인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죠. 주심 재판관에게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수정하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명성,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아마 법조인 100명에게 물어보면 다 권한 받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표결 없이 멋대로 고치는 거 불법 아닙니까? 했더니 최명성, 국회에서 표결한 걸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서 심판한 건데요. 심판 자체를 무효라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최명성, 이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 사유뿐만 아니라 헌재와 국회 소추위원단 사이에 의사 연락까지 종합적으로 특검이 수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문제 제기를 했어도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파면되고, 그 다음에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다 수면 아래로 깔아앉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 탄핵 심판을 받게 되자 이런 문제점들,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국가적 혼란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를 하지 못했을까? 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미심쩍은 이런 의혹 같은 거, 이런 논란 같은 게 있었는데 왜 이걸 갖다가 개선하지 못했을까? 정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국회가 헌법기관으로서 의결했고 표결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확정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에 분명히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있는데, 그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탄핵 소추 의결서 바로 맨 상단에 등장을 하는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걸 빼겠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냐 그 말입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탄핵 소추 의결서에는 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 수수죄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가 돈을 챙겼다, 박근혜가 기업들로부터 360억을 꿀꺽했다, 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헌재 결정문 보시겠습니다. 헌재 결정문 보면 이렇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고, 이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쭉 나옵니다.
또 뭐 피청구인은 직접 또는 경제수석 비서관을 통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다. 쭉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의 지시와 묵인에 따라 최서원에게 많은 문건이 유출되었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노태강과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문책성 인상을 지시한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피청구인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비판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뭐 세계일보의 정윤의 보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되지만 뭐 세월호 참사 당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뇌물죄니 제3자 뇌물수수죄니 이런 거는 단 한 글자도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그와 똑같은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대체 이게 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법률적으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법률적으로 중대한 잘못을 지금 현재 국회 측 대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추국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아니 여러분들 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하고 기소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뇌물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뭐 직권남용, 권한남용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물론 검사로서는 말이 되고 형사소송에서 말이 되지만 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직자의 탄핵심판에서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가 바뀔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 정말로 중대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국민이 선출한 그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헌재에서 내리는데 탄핵 사유가 바뀌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충돌인데 이게 왜 충돌을 하냐? 대통령은 자기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리고 또 그 계엄 작전 시행이 통치행위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국회가 국민의 위임한 권한으로서 이 행정부를 견제, 비판, 감시할 그 권한을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행사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 가결시킨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라고 돼 있는데 정작 헌재에서는 이 국회 측을 대리한다는 자들이 국회 소추위원단에서 내란죄 그건 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가 전 영상에 제목으로도 썼지만 한마디로 이 정말 국가의 중대사 정말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자 국구통수부장이자 이런 대통령을 엿장수식 저기 뭡니까 마음대로 탄핵소추 사유를 바꿔가지고 탄핵 심판을 이끌어가겠다? 그 누구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그런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누구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탄핵 심판을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얘기하는 그 국회 대리인이라고 한 자들이 과연 정말로 국회를 대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국회는 또 뭡니까? 국민을 대리한 건데 이들이 정말 국민을 대리하면서 이 윤석열의 탄핵을 갖다가 주장할 만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자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봐도 부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위 뭐였습니까? 바로 내란 혐의입니다. 내란 혐의. 아니 국회에 왜 군을 들여놨느냐. 아니 거기에 왜 창문을 깨고 들어갔느냐. 아니 그리고 지금 군 지휘부가 윤석열의 어떤 국헌 문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기관을 왜 갖다 무력화시키려고 그랬냐.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왜 불가능하게 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느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다. 그런 시도 자체가 문제다. 그런 시도 자체가 내란이다. 그게 내란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라고 지금 분노하고 비판하고 우리 국민 중에 100명 중 75명 정도가 지금 현재 윤석열 파면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쑥 빼버리자고?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거 국회에 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리된 변경된 탄핵 소추 사유 그걸 놓고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국회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고 가결표를 던진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헌법기관인 국민의 대표인 이 국회의원의 권한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어떤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과 특정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방탄하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이 용인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헌재가 용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뭐라고 될까? 요새 역풍이란 말이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새해에도 올해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